안녕하세요. 3월 첫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공휴일이죠. 잘 쉬고 계시죠? 자, 오늘 양도소득세 7번째 시간인데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수험생들이 볼 때 아주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증여재산 이월과세라고 해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양도를 하게 되면 증여자 중심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하겠다. 증여재산 이월과세가 있고요. 또 하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제외하고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10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도 부당행위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낮은 가격으로 매매를 하고 취득은 높게 해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주 어렵지만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죠. 자, 준비되셨죠? 먼저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 이월과세는 부부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증여받고 증여받은 재산을 10년 안 지나서 10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를 한다면 증여한 사람 중심으로 세금 계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몇 년? 10년 지나서 팔아야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은 부동산을 1억 주고 취득했어요. 그래서 갑이 부동산을 1억 주고 취득했는데 이 부동산을 갑의 배우자나 또는 자녀에게 요걸 뭐합니까? 증여를 합니다. 증여. 그러면 증여할 때 당시 이 부동산의 가액은 5억짜리가 됐다. 1억 주고 취득한 부동산이 증여할 때 당시 재산 가치는 5억으로 평가가 돼서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를 했어요. 그럼 이때 증여를 받은 갑의 배우자나 자녀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도 내고 증여세도 부담하는 건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증여받은 자녀나 배우자가 이 재산을 증여받고요. 10년이에요. 10년 안에 타인에게 이렇게 이 부동산을 양도를 합니다. 근데 이거 팔 때 얼마? 증여받을 때 당시 가격은 5억짜리인데 요 자녀나 배우자가 요것을 타인에게 10년 안에 10억에 양도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자녀나 배우자가 양도소득세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양도소득세는 부담을 하지만 매매 차익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10년 안에 팔았으면 증여한 갑이 죠. 갑의 취득 가격하고 매매 가격 10억 가지고 양도 차익 계산하고 보유기간도 갑의 취득한 날부터 날짜를 계산하고 갑이 받은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간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그 비용은 특별히 여기 양도 차익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인정해 주겠다. 핵심이 요 세 가지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갑의 중심으로 자, 양도소득세는 자녀나 배우자가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할 때 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 자, 이 자녀나 배우자는 10억의 양도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필요 경비를 차감해야 취득 가격을 빼야 양도 차익이 나오는데 이때 취득 가격은 갑의 취득 당시 가격이다 얘기해요. 갑의 취득 당시 가격이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0억에 팔았는데 취득 가격은 1억 주고 산 거다. 그럼 이렇게 매매 차익을 계산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두 번째는 뭐냐? 갑이 증여할 때까지 취득해서 양도 증여한 자산을 나중에 배우자가 양도했다면 전체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많이 해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뭐 갑이 취득해서 증여하기 전까지 보유기간에 발생한 비용,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그건 특별히 계산할 때 비용으로 공제해 주겠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자녀나 배우자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왼쪽 요거 갑을 중심으로 하니까 부동산을 10년 이내 양도했다면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 얼마 10억에서 갑의 취득가격 얼마 1억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을 9억으로 계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요 1억 외에도 여기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비용으로 특별히 넣어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증여받고 10년이 지나서 양도를 했다면 정상적인 매매 거래니까 양도 차익은 10억에서 증여받은 배우자 자녀의 증여받을 때 당시 가격 얼마? 5억이죠. 5억으로 계산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면 5억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10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많이 부과하고 10년 지나서 팔면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겠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봤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심층적으로 세부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23-1번 배우자 증여재산 2월과서입니다. 자, 이제 거주자 갑이죠. 얘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야. 거주자 이 사람이 증여를 받았다.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요 갑의 부모 또는 자녀한테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증여한 사람은 증여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고 증여를 받은 사람은 거주자가 받았어요. 그런데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증여자가 옛날에 이 부동산을 1억 주고 취득했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을 거주자한테 증여를 한다. 그 얘기는 거주자는 배우자나 직계 존속 또는 비속으로부터 뭘 받았다? 증여받았다. 즉 갑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자녀로부터 이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증여 당시 가격은 9억짜리가 됐다. 그러면 이 부동산 거주자가 증여받았을 때 취득세도 내고 증여세를 부담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증여받은 거주자가 갑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10년 안에 증여받은 날부터요.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타인에게 이렇게 10억에 양도를 했다면 거주자 갑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죠. 부담합니다. 그런데 부담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부담하는 내용이 갑니다. 첫 번째, 이 전체적인 내용의 첫 번째, 증여자와 받는 사람 수증자의 관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 부부, 배우자, 부부거나 또 사망한 후에 양도한 경우는 2월과세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또는 부모, 자식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그러니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가 이루어졌다. 이거. 두 번째는 무엇을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았느냐 얘기해요.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거, 특정 시설물 이용권, 그리고 올해 개정돼서 들어온 거 있죠. 개정됐어요. 양도하기 전 1년 안에 증여받은 주식이 있으면 그것도 2월 과세 규정으로 들어옵니다. 올해부터 개정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 번째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가액이 얼마예요? 10억이죠. 양도가액 10억에 팔았잖아요. 거주자가. 여기에서 공제를 하는 취득가격은 누구의 취득가격이냐? 증여자, 증여한 누구? 배우자 등의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 가지고 공제한다. 그러니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뺄 때 증여자의 취득가격 1억. 결론은 요거만 가지고 계산하면 양도가액 10억에서 취득가격은 본인의 거주자의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격 얼마? 1억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 필요경비 요 취득가격 외에 필요경비 들어갈 때 수증자 요 거주자가 증여받았을 때 부담한 증여세 있죠. 요 증여세하고 또 증여자가 증여할 때까지 지출한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요 두 가지는 별도로 필요경비로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보유기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이때 보유기간 계산은 증여자 있죠. 증여한 사람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을 한다.
두 가지 그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 계산이 나오는데 증여자의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겠다. 그리고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이때 거주자가 요거 위에 거주자가 증여를 받았을 때 납부해야 될 요 증여세를 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를 못한다면 증여자도 책임져라. 그래서 증여세 납부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책임져라. 연대 납세 의무를 집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거나 2월 과세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계산했을 때보다 2월 과세를 했더니 세금이 더 적다. 그럴 때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6번 증여세 납부한 거 있죠. 증여세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원래 수증자가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를 못했을 때는 증여자도 책임져라. 그래서 연대납세 의무자 요걸 살짝 바꿔서 양도소득세는 연대납세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돼? 거주자가 그냥 납부하면 돼요. 그러나 증여세는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친인척 간의 증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양도하는 방법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앞에서 2월 과세랑 같아요. 다만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만 틀려. 자 보세요. 갑이요. 갑의 특수관계인 수증자한테 갑하고 을하고는 친인척이에요. 그런데 여기 특수관계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제외한 친인척 간에 이를테면 형제, 자매, 그죠? 형이 동생한테, 동생이 형한테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부모, 자식이 아닌 형제 간의 부동산을 이렇게 증여를 했다면 증여를 받은 요 특수관계인은 요거에 대해서 뭐 냅니까? 취득세도 내고 증여세 부담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증여받은 날로부터 수증자가 타인에게 10년 안에 이 부동산을 양도를 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누가? 을이 부담해야죠. 을이 부담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이렇게 10년 안에 특수관계인이 타인한테 양도하면 증여자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왜? 직접 양도하면 매매 차익이 많이 나오니까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매매한 걸로 보겠다.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우회적인 양도 부당행위로 보고 갑이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걸로 보겠다. 그렇다면 여기 을은 타인한테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부담 안 해요. 왜? 양도로 보지 않고 얘가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니까 누가? 갑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증여받았을 때 특수관계인 을은 증여가 없는 걸로 보고 증여세 부과됐던 거 취소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보면 1번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 되는 때 그때는 2번 어떨 때냐?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부했고 증여를 했고 증여를 받은 특수관계인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이때 3번 당초 누가? 증여자 갑이 당초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뭐한 걸로? 양도한 걸로 본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누가? 갑이 부담해야 되는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수증자가 부담한 얘가 증여받았을 때 부담한 증여세하고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양도소득세 있죠. 요 두 가지 세금 을한테 증여세하고 을이 양도한 걸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두 개를 합쳤더니 그 합한 세금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요 양도소득세보다 뭐하면
비교해서 수증자가 부담한 세금, 요 두 개의 세금이 크면 국가에서 볼 때는 요걸로 가야 세금이 많이 들어오죠. 그럴 때는 갑이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않고 그냥 누가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아서 파는 걸로 보고 각각 계산을 하겠다 얘기입니다. 이때 5번은요. 위 3회, 즉 누가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런 경우라면 당초 의리 부담한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는 증여가 없는 걸로 보고 증여세 부과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6번 이 경우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랬죠. 그럼 갑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되는데 갑이 양도소득세 부담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이때 양도소득세는 누구? 특수관계인도 수증자도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증여재산 이월과세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없지만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혼동하면 안 된다. 이월과세에는 양도소득세 연대 납세 의무 없고 증여세에 대해서만 연대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회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 이번에는 그럼 두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 비교해서 볼게요. 다시 이월과세와 또 하나 보죠.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우회 양도. 자, 이월과세 봅니다. 자, 누가 갑이 증여자가 누구한테 증여했느냐? 갑은요 원래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배우자나 자녀한테 증여를 했다. 그럼 증여받은 수증자는 뭐? 자, 1억 주고 취득한 걸 증여받았을 때 얼마? 5억짜리가 됐다. 이런 5억짜리 부동산을 자녀나 배우자가 증여받았죠. 그러면 수증자, 이 사람은 취득세도 내고 증여세를 부담한다. 그리고 증여받은 날, 요 날로부터 10년 안에 타인에게 이 부동산을 보였어요. 양도를 했다. 얼마에? 10억에 양도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는 누가? 배우자, 수증자가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이때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한다? 10억에 팔았죠. 10억에서 취득가격은 증여자 갑의 취득가격 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때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있죠. 요거 그리고 증여자가 증여할 때까지 부담한 자본적 지출은 별도로 필요경비로 넣어서 양도차익을 줄여준다 이거고 또 하나 특수관계인을 통한 우회 양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 부모 자식 간을 제외한 거예요. 갑이요 누구? 특수관계인한테 증여를 하는데 이때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빼고 형제 자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부부나 부모 자식을 제외한 친인척으로부터 부동산을 뭐 받았어요? 증여를 받고 그러면 증여받았을 때 을은 당연히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 부담했죠. 근데 이 부동산을 증여받고 타인에게 10년 안에 이 부동산을 다시 양도를 했다. 그럼 양도소득세도 을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래야 되는데 이때는 갑이 누구한테? 타인한테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누가? 증여자가 부담을 하고 수증자 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겠다. 다만 이때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요 두 가지를 합산한 금액이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요 을이 부담한 세금이 크면 을한테로 가야 세금 많이 들어오죠. 그런 경우는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비교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당해이 계산 마지막 단원이 있죠. 고가 양수, 높은 가격으로 취득했어요. 그리고 낮은 가격으로 팔았어요. 누구랑? 친척, 특수 관계인 간에.
자, 내용은 이거죠. 여러분, 양도 차익을 계산하려면 실지, 양도가 실제로 얼마에 팔았느냐. 거기서 마이너스 필요 경비하면 뭐죠? 실제로 취득한 가격에다가 보유기간에 발생한 비용, 자본적 지출, 그리고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비용,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필요 경비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차감을 하면 양도 차익이 나오는데, 여러분, 양도 차익이 적으면 적을수록 세금 부담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친인척 간에 이런 행위를 했어요. 어떤 행위? 부당한 행위를 했다. 부당한 행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양도 차익을 줄이려고 요 양도 가격을 낮췄어요. 다운 계약서 작성합니다. 그래서 양도 가격을 낮추면 요 양도 차익이 적어지겠죠. 아니면 필요 경비 요 비용을 부풀려서 높게 기재를 하면 요 양도 차익이 적어질 거 아닙니까? 요렇게 자, 양도 가격을 낮췄다. 저가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 즉 다운 계약서 작성했다. 취득할 때는 업 계약서 작성해서 취득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을 줄였다. 누구랑 이런 거래를 했다 얘기요. 이런 거래. 누구? 매도자 갑이 누구한테? 예, 특수관계인 친인척한테. 이때 친인척은 배우자, 직계, 좀비속은 빼고. 왜 제외입니까?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매매는 매매가 아니라 처음부터 증여로 가니까 제외한다 얘기. 그럼 형제, 자매끼리 부동산을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10억, 시가 10억짜리 부동산을 갑이 누구한테? 특수 관계인한테 뭐합니까?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데, 이때 당시 가격은 자 얼마냐? 시가 10억인데 대금 8억 주고 갑이 부동산을 팔았다. 둘이 8억에 매매를 했다 얘기예요. 그러면 시가 10억짜리를 지금 대금 8억을 주고받으면서 매매했으니까 주고받은 가격과 시가의 차이 나는 금액 있죠. 이 차액이 지금 2억 차이 납니다. 시가 10억짜리를 8억 주고 취득했다. 차액이 얼마? 2억이 나왔죠. 이것을 부당한 행위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확인해 보면 우리 부당행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 되는 때 이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때 기준은 뭐냐? 시가와 주고받은 가격의 차액이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위에 차액이 2억밖에 발생 안 했잖아요. 그럼 3억 이상 해당한데, 그런데 시가의 5% 이상 차이 났다. 시가가 10억이죠. 거기에 5%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억 차이 나니까 3억 이상 차액은 발생하지 않았어도 5% 이상에는 해당이 되니까 이건 무슨 행위다? 부당한 행위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죠. 내용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가로 취득하거나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를 했어요. 매매 가격을 낮췄다. 그래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차액이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5%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부당한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2번, 이때는 당사자들끼리 주고받은 가격, 매매 가격이나 취득 가격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시가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 누가? 세무서장이. 이거죠. 예, 이것이 고가, 저가 양도했을 때 부당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세 가지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니까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해서 한번 점검하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여러분 걸로 소화하면 충분히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첫날 3월 첫날 월요일이기 때문에 휴일이지만 그래도 한 달 시작하는 또 한 주 멋있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오래간만에 화이팅 한번 하고 가죠. 자, 준비되셨죠? 자, 다 같이 화이팅!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